승무패 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직전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퇴장자가 나왔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1대1 무승부를 사수를 하면서 승점을 추가를 했고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에서 2승 6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5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8월달에 뉴캐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최근에 1승 1무 4패로 뉴캐슬만 만나면 작아졌던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자원의 컨디션을 보시면 워드 프라우스라는 캡틴이 있는데 이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최근에 특유의 킥 감각이 올라오면서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브로자라는 장신 공격수 역시 최전방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우스햄튼은 부상 및 결장자가 조금 많습니다.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데 주전 수비수 살리스 선수와 측면 수비수 워커 피터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됩니다. 메카시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지지만 포스터 골키퍼가 토트넘전에서 이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터 선수가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다 연무가 3연무이기 때문에 현재 1무승부 중이라는 점에서 2연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준수한데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핵심 공격 자원인 생 막시만과 칼럼 윌슨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최다 연무가 2연무인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우스햄튼의 무자비 면모와 겹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역시 세트피스 득점은 준수한데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우스햄튼은 전력 누수가 수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뉴캐슬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전력 누수가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의 생 막시만과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가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던 공격 자원들인데 이 두 선수가 나서지 못한다면 뉴캐슬의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전에서 10명이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이 생각 이상으로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핵심 자원인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특유의 오른발 프리킥과 슈팅 능력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고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 역시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공격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이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메카시 골키퍼 대신 나왔던 포스터라는 골키퍼가 토트넘전에서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메카시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는 팀이라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는데 뉴캐슬의 핵심 공격 자원인 생 막시망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알미론이나 프레이저 같은 선수들이 스피드가 있는 자원이지만 두 선수는 최근에 주전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증가하는 사우스햄튼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튼의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도 브로자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었는데 뉴캐슬 수비가 발이 느리고 개인기 수비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올 시즌 페널티킥으로만 실점이 5골이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브로자 선수의 스피드를 막아냄에 있어서 또다시 뉴캐슬이 페널티킥을 내준다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선수가 프리킥뿐만 아니라 페널티킥도 기가 막히게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사우스햄튼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요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요 쪽에 코로나 이슈로 1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투폴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이 주요 공격 자원인 수아레즈 선수가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이 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펠릭스 선수가 그래도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하면서 공격 라인의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쿠냐 선수까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과거 상대 전적이긴 해도 5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결장자가 많은 라요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따낼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최다 연패인 3연패이기 때문에 별다른 패턴적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세트피스 득점이 기대만큼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4골로 저조한데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8골이라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력만 살릴 수 있다면 특유의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8승 1무 0패로 라리가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이 라요인데 원정만 가면은 1승 2무 6패로 조금은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 및 결장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라리가 현지 소식에 따르면은 17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전 측면 자원인 가르시아 선수와 골키퍼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라요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라요의 핵심 공격 자원인 트레오 선수와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는 코로나 양성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이스인 트레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이 3연승이었는데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3연승까지 거둬도 패턴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라요 역시 기대 득점이 세트피스에서 7.8골로 아틀레티코 다음으로 높지만 실제 골을 넣은 것은 4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좋지 못한 분위기를 고려를 하면 선뜻 손이 가지는 않지만 현재 라이엇 쪽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는 선수가 17명이나 되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 연기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포를 잡는 것은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라이오가 올 시즌 홈에서 깡패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6패로 확실히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승점을 충분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아레즈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앙 펠릭스라는 젊은 공격수가 돌아와서 골맛을 봤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오 역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트레오 같은 선수나 최근에 팔카오 대신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었던 과르디올라 같은 공격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이오 역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라리가 3연패 수렁에 빠진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고, 라이오의 전력 누수 및 원정고자 면모를 근거로 들어본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꾸역승은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엘체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5경기에서 컵대회를 포함해서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 2승 4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7패보다 확실히 엘체는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란 로드리게스라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공격력이 상승한 것이 꾸준하게 승리를 따내고 있는 원동력인데, 다만 실점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라나다의 공격력이 굉장히 살벌하다는 점에서 엘체가 제 아무리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라나다의 맹공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나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한 골 차로 2경기 모두 패했던 엘체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가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가 그래도 홈에서는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데 주전 중앙 수비수 로코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의 컨디션들을 보시면 보예 선수와 모렌테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루카스 페레스와 피델, 호산, 베테랑 자원들은 기대에는 조금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경기 기준으로 최다 연패가 2연패였는데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과연 3연패를 할까라는 패턴적인 의문이 있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체가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라나다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아틀레티코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탔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4승 2무 3패인데 원정에서는 1승 5무 3패로 무자비 면모가 있으면서 확실히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것이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반테 출신의 측면 자원인 로치나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고 있고,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최근에 선발로 나섰던 자원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그라나다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몰리나 선수와 수아레즈, 푸에르타스와 마치스라는 이 에이스 자원들이 모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화력적인 면에서는 그라나다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대회 기준으로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체와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올 시즌 7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엘체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도 그라나다가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플레이 스타일이 이 쇼패스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효율적인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를 한다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그라나다 쪽이 월등히 좋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그라나다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 쪽으로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5경기에서 그라나다가 3승 2무로 패배가 없고 직전 경기에서는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그라나다가 최근에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고 그래도 엘체가 새로운 감독이 온 다음에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점과 홈에서는 끈적하게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라나다가 홈에서 강한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원정고자 면모가 나는 점도 무승부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라나다가 세트피스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체가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면에서도 그라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엘체가 공격력은 상승을 했으나 꾸준하게 실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엘체 쪽에 주전 수비수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그라나다의 맹공을 버텨내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엘체의 단통 패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것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8월달에 리버풀 원정에 가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리스 제임스라는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첼시가 수적 열세에 빠진 부분이 뼈아프게 작용을 했는데 그래도 10명이 싸운 경기에서 승점을 1점이나 따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핵심 측면 자원인 치렐 선수와 제임스 선수가 윙백으로 활약을 하는 첼시인데 이 두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수비수 크리스텐센까지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다쳤기 때문에 수비 쪽의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요 공격 자원인 루카쿠 선수와 마운트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루카쿠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부상 이후에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루카쿠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최다 연무가 2연무인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2연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 캉테 선수와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큰 힘이라고 보여지고 세트피스 득점과 수비력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는 첼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 세트피스에서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심 풀백인 로버트슨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백업 공격수 오리기 선수와 미드필더 티아고 선수를 제외하면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확실히 리버풀이 첼시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살라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레스터 시티전에서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습니다. 마네 선수는 9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조타 선수가 그래도 4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타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리그 경기 기준으로 첼시 원정에서 5경기 3승을 거둔 리버풀이기 때문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첼시 패턴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의 수비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 윙백인 제임스 선수와 칠레 선수가 모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왼쪽 윙백으로 또다시 알론소 선수가 나온다면 이 알론소 선수가 굉장히 발이 느리기 때문에 리버풀의 살라, 알렉산더 아놀드, 핸더슨 같은 오른쪽 측면 라인에서 굉장히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알론소 선수 대신에 오도이나 퓰리식 같은 공격 자원들을 윙백으로 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측면 수비가 약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비 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캉테 선수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캉테 선수가 만약에 알론소 선수의 뒷공간을 커버하느라고 왼쪽에 치우친다면 리디거라는 수비수 역시 알론소 선수의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수비 공간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첼시가 공격 쪽에서 루카쿠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났고 이선의 마운트 선수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퀄리티 있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대응을 한다면 첼시 역시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리버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살라 선수와 마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고 레스터 시티전처럼 골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낸다면 첼시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의 수비 공백과 왼쪽 라인의 취약함을 고려를 한다면 리버풀이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만 첼시의 루카쿠가 살아난 점과 첼시의 최근 무자비 면모, 리버풀 공격 자원들의 떨어진 골 결정력까지 고려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승패를 가른 이유는 현재 양 팀이 1위 맨시티를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1차전처럼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난타전 구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당한 유일한 2패가 모두 원정에서 나왔다는 부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소시에다드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5로 대패를 당한 다음에 감독을 경질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진 알라베스인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 5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6패보다는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장기 부상자 외에 추가적인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전력 누수 면에서는 소시에다드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호셀루 선수가 최근 7경기 6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호셀루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최다 연패가 5연패이기 때문에 현재 3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4연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리는 알라베스이지만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에서 의외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알라베스 못지않게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4연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소시에다드인데 그나마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은 4연패를 당한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 비아레알 그리고 홈 에스파뇰이라는 강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의 이름값에 비해서 4연패 하락세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는 것도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는 상황 속에서 공격수 이삭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이삭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라베스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부분에서 과연 알라베스를 세트피스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를 한다면 투표율이 너무 소시에다드 쪽으로 쏠린 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꺾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알라베스 역시 소시에다드만큼이나 분위기가 좋지 못하지만 공격수 호셀로 선수의 한방은 여전히 살아있고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점과 지난 시즌 홈에서 소시에다드와 끈적하게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소시에다드이고 여기에 알라베스가 최근에 감독 경질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바를 조금 받는다면 충분히 투표율 대비해서 무승부는 메리트가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소시에다드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베티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천적 빌바오 원정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 폴 꺾였습니다. 올 시즌 3위까지 올라가면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인데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에서 평균 2골 이상을 넣어주고 있는 베티스인데 득점이 32골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셀타비고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4승 2무로 최근에 접은 적이 없는 셀타비고전 상대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 역시 2승을 챙겼습니다. 물론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한 골 차의 끈적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페키르 선수와 왼쪽 풀백 모레노 선수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베티스가 자랑하는 공격력이 조금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귀도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백업 자원 5명가량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열버져 있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안미, 주세, 카날레스, 이글레시아스라는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빵빵한 베티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키르나 모레노 같은 선수들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인 부분에서 올 시즌 최다 연패가 3연패인데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2연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은 기대 이하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티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올 시즌은 원정에서 3승 3무 2패로 홈에서의 2승 2무 6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충분히 원정에서 승점 1점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타비고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멘데스 선수와 벨트란 선수가 결장이 되고 중앙 수비수 무리오 선수와 공격수 놀리토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아스파스 선수와 산티미나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데니스 수아레즈라는 젊은 공격 자원 역시 에스파뇰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베티스 못지않게 공격력이 살아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2연승이었는데 현재 1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 2연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탄탄한 베티스의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4-2-3-1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4-3-1-2 기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창대 창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지만 베티스 쪽의 핵심 자원 이탈이 더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스파스를 축으로 셀타비고가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 수비력이 좋은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티스가 페키르, 모레노 같은 공격 앞선과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해주는 선수들이 빠지기 때문에 특유의 화력이 주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귀도 선수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 특유의 빠른 역습을 제어하는 1차 저지선이 없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고전이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티스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특유의 홈발과 후안미, 카날레스 같은 한방에 있는 자원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 베티스의 근소한 신승이나 최근 셀타비고의 올라온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무승부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양팀이 만나면 난타전 구도 속에서 한 골차로 베티스가 승리를 거두거나 무승부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취소 가능성이 조금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쪽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바르셀로나 쪽에 10명가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최대한 단폴 승부를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마요르카가 특유의 홈 경기에서는 2승 6무 1패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이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3배 가까이 감소가 되는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요르카 원정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원정 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같이 짧은 패스 플레이를 추구하는 팀들은 마요르카가 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에는 패스가 이상한 대로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리적인 요건도 바르셀로나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패로 굉장히 열세인데 2019-20 시즌에 1부 리그에서 0대4, 2대5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자원 컨디션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3경기에서 1도움을 올려주면서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요르카가 코로나19 및 부상 결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들이 이탈이 많은데 공격수 쿠보 선수와 앙헬 로드리게스 선수가 모두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튜 호페라는 젊은 공격 자원 역시 코로나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누수가 심한 것이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패가 패턴적으로 2연패였기 때문에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2연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면에서 득점과 실점 모두 준수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이나 된다는 점에서 의외로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코너킥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시즌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1승 5무 2패로 홈에서의 6승 2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바르셀로나이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핵심 공격 자원인 데파이, 파티, 쿠티뉴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0명가량이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핵심 미드필더인 부스케츠 선수마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고자 면모가 있는 바르셀로나가 핵심 자원들의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력 투수까지 심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구매율이 70%가량 바르셀로나로 쏠렸기 때문에 마요르카 이변 사이드가 메리트가 있는 픽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최다 연무가 2연무였는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2연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쪽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및 코로나19 결장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요르카는 이강인과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더용, 이 플레이메이커들의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 의외로 강점이 있고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 수비수들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세트피스 강점이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무자비 면모와 바르셀로나의 원정 고자 및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하면 무승부가 충분히 합당한 이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점 모두 핵심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홈발을 받는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시원하게 승리를 거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연기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투폴은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3천이 이월된 승무패 1회차 현미경보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승무패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지만 밤을 새가면서 풋볼살롱이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현미경 분석을 곱씹으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